네, 안녕하십니까.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입니다. 오늘의 뉴스 분석으로는 국민이 잘 모르는 출입국 관리법, 법무부 장관인 마음대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 출입국 관리법, 그러다 보니 사실 내국인 국민들이 무관심하거나 또 모르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 출입국 관리법이 필요에 따라서 개정이 되고 또 적용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중국 동포분들은 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참 웃고 우는 그런 세월을 보내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그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중요한 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재 한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50만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300만, 500만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16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이 이 출입국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국 관리법은 국가의 안전이라든가 국민의 안정에 있어서도 이제는 상당히 생활 속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 출입국 관리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 최근 몇 주 사이에 일어난 게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35일 만에 갑작스럽게 사퇴를 했죠. 좀 예상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35일 동안 그 장관으로 일을 하는 그 와중에 출입국 관리법이 2건이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 예고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건의 출입국 개정 법률안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두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 국민적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개정안을 놓고 여러 가지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을 타겟으로 했다고 할까요? 어쨌든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여론을 조성을 해서 어떤 그 국민적 관심이 끌었던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재임한 기간에 입법 예고된 이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화두가 되었는지 그것도 심도 있게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그 조국 장관 재임 시 국회에 입법 예고된 2건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동포분들이나 어쨌든 출입국 관리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또 내용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정안을 보시기 위해서는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국회 입법 예고 그쪽으로 클릭해 들어가셔서 출입국 관리법을 검색을 해 보시면은 제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테두리로 두른 2건의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2건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2건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11일 날 제안이 되고 또 9월 17일서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 예고가 된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거는 항주홍 의원 등 한 10인이 공동 발의를 한 건데요. 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죠. 그거를 글씨가 작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행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또 외국에 기술 산업 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등 지정된 산업체의 모집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 연수 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적정한 연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2015년 10월부터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 기간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에 외국인의 농업 연수 활동 제도를 신설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하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9월 11일 날 입법 예고한 출입국 관리법 그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그 외국인의 농업 연수 활동 제도를 저는 신설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농어촌 지역의 그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죠. 그래서 현재 그 산업체 모집에 따라서 국내 기술 연수를 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연수를 받으면은 이렇게 좀 장기 체류하면서 산업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그 농업 연수 활동 쪽, 그러니까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그쪽으로 확대해서 실시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농어촌은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 인력이 많이 들어와서 이 농어촌의 그 부족 인력을 채워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법무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분들은 그 계절 근로자 제도로 실시를 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지만 90일 이하의 그 단기 체류 기간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금방 90일이 지나면은 출국해야 되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또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런 것을 이제는 해소하고 나아가자 이제는 농업 연수 활동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을 내놓은 거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겠습니다. 두 번째 또 9월 20일 날 제안이 됐고 그리고 9월 23일서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가 된 그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안 이유하고 주요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그 입법 예고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제안 이유는요.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 또 체류 기간 연장 등 외국인의 체류 관련 각종 허가의 심사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이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신고나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대행시킬 때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간을 14일에서 15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이 개정안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면은 저는 좀 뒤에 그 주요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주요 내용은 체류 자격 부여 신청 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건데요. 그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체류 자격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30일의 기간으로는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에 촉박할 수 있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대한민국 체류 자격을 받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혹시 뭐 한국에서 그 한국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 국적을 좀 취득하신 분이거나 또 어떤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허위 서류 같은 거를 제출한 것이 뒤늦게 발견이 되고 그게 위장으로 한국 그 국적을 취득했다 이런 것이 좀 판결이 나면은 법무부는 한국 국적을 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는 그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그 본국의 국적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또 한국 정부도 여기서 외국인 신분으로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끔 해주거나 아니면 또 본국으로 다시 와서 그 비자가 나와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통상적으로 그런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한 30일 이내에 그 대한민국의 체류 자격을 받도록 이렇게 한 건데, 그 30일 기간 안에 뭐 어떻든 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뭐 확인 서류를 받아오고 뭐 이렇게 일 처리하는데 그 시간상 촉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60일 이내로 좀 확대 적용을 해서 어쨌든 그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 자격을 받도록 이제 기간을 연장을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개정 법률안의 목적은 각종 체류 허가의 심사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체류 자격을 부여해주고 변경하고 또 체류 기간 연장에 관한 허가 시 그 심사 기준을 그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해서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종 체류 허가와 심사 기준 이런 것들이 업무 지침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출입국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사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게 되면은 좀 명확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이제는 법적 기준, 심사 기준 이거를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라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의 주요 내용은 출입국 민원 대행기간 등록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행정사 등이 외국인을 대행하여 이 법에 따른 체류 허가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행하는 자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적절한 관리,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뭐 동포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거주 직거지에 가게 되면은 뭐 이 행정사, 여행사 그래서 법무부 출입국 민원 그 대행 기관으로 뭐 등록한 곳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것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는 또 출입국 그 대행 기관으로 등록을 한 거지만은 어떤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관리 감독이 좀 어렵다는 것이 이제 법무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법을 통해서 외국인 등의 출입국 또는 체류와 관련한 신청, 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서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또 대행기관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을 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행정사나 여행사 이런 행정 업무를 하는 곳에서도 이제는 한번 법무부
법령에 따라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지위를 좀 더 확실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관리 감독을 좀 더 확실히 받으면서 업무를 진행한다.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랄까요, 행정사 업무들이 어떤 뭐 동포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뭐 사기를 범한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는 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네 번째는 그 업무의 민간 위탁 근거 신설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국에 들어오고자 외국인들의 그 사증 발급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공간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서 이 사증 발급을 위한 민원 서류 접수 업무가 좀 많이 지연되는 그런 형상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법무부가 이 개정 법률안을 통해서 이런 업무를 민간에 좀 위탁을 해서 좀 뭐랄까 그 사증 업무를 좀 원활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그 통해서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네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는 법률 개정안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 9월 22일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두 개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즉 그 중국인이 대거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이 조국,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 조국이 발의한 이루 악법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반대 의견을 게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를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국민이겠죠. 국민들을 대상으로 빨리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게시하라.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은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정말 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조국의 그 발의한 이루 악법이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 9월 10일에 입법 예고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 한 3천여 건의 그 의견을 게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거의 뭐 반대 의견이 거의 다 차지를 했습니다. 한 3,203명 정도가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고 9월 20일에 입법 예고한 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또 한 12,406명이 또 게재를 했는데 거의 다 또 반대 의견입니다. 근데 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갖고 의견을 게재를 하고 특히 또 반대 의견을 게재한 거는 그 전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유튜버 방송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과연 이분들이 이 출입국 관리법 그 개정안 위에 설명해 드렸던 두 개의 그 개정안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던졌을까 하는 데는 저도 좀 의문이 듭니다. 결국은 그 조국 법무부 장관 뭐 그동안 늘 뭐 우리 한국 정치계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의가 아주 뜨겁게 있었죠.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개정 발의한 이 법의를 악법이라고 지켜 세우면서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월 7일 연합뉴스 보도를 한번 볼까요? 국회에서 입법 예고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무더기 반대 의견이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조 장관에 반대하는 쪽을 중심으로 잘못된 정보의 기초에 법안 통과를 막아보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인다.
또 이 조 장관을 비판하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도 합세해 조국 1호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론에 불을 지폈다. 그 반대 근거로 치안이 엉망이 된다. 또 일자리 뺏어가는 중국인이 더 늘어나면 안 된다. 또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줘서 내년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라는 이런 주장까지 있었다. 뭐 반대 근거로 내세운 주장들을 보면은 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있습니다. 뭐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서 내년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의도로 의심이 된다. 내년 총선이 4월 달인데요. 뭐 중국인들에게 그 안에 어떻게 투표권을 줘서 내년 총선에 이겨보려고 그런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이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법무부는 그 가짜 뉴스라고 반박을 하면서 하이코리아 등의 해명자를 10월 8일 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무부 설명을 보면은요. 현행 출입국 관리법은 국내 출생 외국인에게는 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 자격 부여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체류 자격 부여 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본국 정부로부터 여권 등 체류 자격 부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30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체류 자격 부여 신청 기한을 60일 이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출입국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증 발급의 심사 기준은 출입국 관리법에서 법무부령에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지만은 각종 체류 허가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의 위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서 현재 행정규칙 등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그 각종 체류 허가 심사 기준을 행정규칙이 아닌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의 위임 근거를 신설하여 체류 허가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 근데 이 내용은 뭐 앞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출입국 체류 허가라든가 뭐 이런 심사가 업무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어떤 법에 근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심사하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르게 이렇게 심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좋지 않은 뭐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 기준을 좀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명확하게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법률 개정안을 내게 됐다는 것이 좀 법의 설명이었고요. 네, 세 번째 설명은 이겁니다. 이 상기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기 훨씬 전인 2019년 3월부터 추진된 개정 법률안이다 이거죠. 그래서 불합리한 체류 자격 부여 신청 기한의 개선, 각종 체류 허가 심사의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등을 곧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유튜버들이 뭐 주장하는 것처럼 뭐 중국인의 입국 체류 심사 기준의 완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또 기사 내용에 등장하는 것처럼 일부 치안이 엉망이 된다. 뭐 이런 등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재임 시기에 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기 이전에 훨씬 2019년 3월이니까요. 벌써 6개월 전에 이미 개정안이 마련이 돼서 추진된 것이다 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지금부터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까요? 자, 저렇게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앞서 설명드려가지고 두 가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두 개정 법안에 대해서 뭐 일부 유튜버들이 그 중국인이 대거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조국이 발의한 이루 악법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선동하고, 그다음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왜 중국인이 대거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한 그 진자유 TV 그 유튜브 방송 9월 22일 날 방송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들어본 주요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한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한국을 중국인들로 넘쳐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법률 개정안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 의중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선임된 조국 장관에 대한 또 그 의혹, 또 공격성 측면에서 이렇게 또 주장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장기 집권을 계획하고 있는 여당이 그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농번기 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받고, 또 심지어는 그 한국의 그 국적까지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법률 개정안으로 개정을 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맘대로 체류 정책을 펼치도록 또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는 그런 개정안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 중국과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런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사모펀드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조국 장관이 그 사모펀드에 뭐 몇십억이죠? 한 뭐 70억인가요? 이렇게 뭐 투자를 한 것이 한참 전에 뭐 검찰에서 좀 조사 중에 있는데, 그 조국 장관이 투자한 그 사모펀드에 중국 자본이 뭐 6천억 정도가 또 들어와 연관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또 한간에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유튜브, 진자유 TV 유튜브가 아마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또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뭐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체류 정책을 좌지우지해서 외국인 노동자, 특히 중국인들을 많이 들어오게 해서 한국 국적도 부여해주고,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월 22일 그 김경진 의원이 그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또 국회에 접수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도 언급을 했어요. 사실 이 법률안은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책 수립과 또 시행 의무를 국가에 부여를 하고, 또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를 간이기화 요건에 갖추게 함으로써 좀 빨리 그 국적법을 손쉽게 이렇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법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개정 법률안을 제출을 한 건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이 진자유 TV 유튜브 방송은 이 법률안을 외국인들에게 쉽게 그 국적을 부여해주는 법안으로 개정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조선족을 포함해서 외국인이 학사만 따도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한국에 이렇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정착해서 살고 있으면은 결국 이들이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그 진자유 TV 유튜브 방송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의 여당, 민주당이겠죠. 그 다음에 소위 이 우파가 주장하는 이 좌파를 지지할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을 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좀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선임된 이후 이 출국관리법 개정안이 어떻든 입법 예고가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아주 정치적으로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펼치면서 여러 가지 부정확한 그런 정보를 또 알려가면서 이 개정 법률화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조성을 했다는 것, 뭐 참 그전에는 없었던 뭐 특이한 현상인데요. 어쨌든 그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을 갖는 거는 상당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그 나아갈 방향을 정말 심사숙고하고 출입국관리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개정되는지 알고선 관심을 갖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 250만 명 이상 되고 한 달에 한 150, 60만 명 이상이 늘 출입국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가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출입국관리법은 상당히 중요한 법으로 이제는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투명성을 많이 좀 가져서 정말 뭐 그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가 저는 필요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이어서는요. 제가 뭐 앞서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더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지 좀 제 입장 또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요. 뭐 체류 외국인이 250만이 넘고 뭐 매달 체류 외국인이 한 150, 60명이 돼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결국은 뭔가 좀 더 출입국 관리법을 통해서 체계적인 그 체류 외국인과 또 출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뭐랄까 법적 안전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 인력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 앞서 뭐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개정을 해서 농어촌의 인력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에서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농어촌의 일손 정말 그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산디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외국인 인력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 인력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더 법적 근거로 또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고 현실을 잘 반영하는 그런 인력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법이 현실에 맞게끔 개정이 돼서 운영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요즘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 안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반도의 안전. 그러려면은 북한을 그 비핵화를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북한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어쨌든 나름대로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현 문재인 정부도 상당히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또 반감을 갖고 있는 보수 우파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은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또 특히 뭐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 가지 이 한국 사회가 위태롭다 뭐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국내에는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이 한 100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학생들만 해도 한 8만 명 가까이가 되죠.
그리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정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 교류가 많이 있죠.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거죠. 오히려 국내에 이렇게 중국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있는 어떤 그 담보와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우리가 뭐 38선, 철책선에서 뭐 경계에 두고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지만은 이제는 사실 뭐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실 38선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특히 한반도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또 지금 북한이 한참 뭐 고고도 미사일도 시험 발사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의 위협을 가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그 38선을 통해서 직접 쳐들어오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삼면으로 둘러싸이는 바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감히 전쟁을 못 일으키는 것은 이미 이 남한에 한국에 그 중국인들도 한 100만 명 이상 가까이 있고 외국인들이 한 250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이 북한이 전쟁을 도발을 할 수 있겠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입국 관리법을 좀 더 현실성 있게 잘 만들어서 오히려 그것이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한국에 오고자 하는 외국인이 많고 또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 외국인이 많게 되면은 그거는 뭐 여러모로 한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안보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이 뭐 250만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이걸 도표를 보죠. 이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체류하고 있는지 보니까 경기도의 32.8%, 서울의 22.2%, 그 거의 수도권에 보니까 뭐 과반수 이상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경남, 충남, 인천 이렇게 있는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중에 또 제가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25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재외동포, 그러니까 뭐 중국 동포하고 재미동포, 제일동포, 어쨌든 우리가 같이 한민족의 혈통을 갖고 있는 재동포들이 차지하고 있다. 250만 체류 외국인 중에 100만 명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외동포,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동포가 750만이잖아요. 그 중에 100만 명이 계속 한국에도 체류하고 있으면서 계속 그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출입국관리법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10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를 위한 그런 법으로도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재동포의 체류 자격을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재동포법이라는 것이 1999년도에 이제 발효돼서 올해로 2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재동포법, 재동포의 그 체류 관리하고 이 어떤 그런 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재동포법도 정말 국내 체류하고 있는 100만에 이르는 그 재동포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법으로 좀 개정이 돼서 정말 그 해외에 있는 750만 재동포 사회와 국내에 우리 이 한국 사회에 뭔가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뭐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떤 외교적 역할도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동포 같은 경우는 뭐 한중 교류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적 관심을 많이 갖고선 현실에 맞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이 출입국 관리법을 좀 개정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국민이 잘 모르는 출입국 관리법, 그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의 뉴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출입국 관리법은 뭐 우리 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은 당연히 중요한 법이고요. 또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내국인에게도 상당히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중요한 법이다. 근데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정말 잘못 전달되고 또 꼭 개정이 되어서 발전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저지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조금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뉴스 분석 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알차게 만들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